반갑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선택, 초이스 주식 투자입니다. 어제 12월 29일 월요일 장 마감하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은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금값도 온스당 $220 가까이 빠지면서 4%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주식시장과 금융권에서 30년을 몸담았지만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또한 어제 미국 증시의 약세로 산타랠리는 이제 끝난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막연한 위로가 아닌 냉철한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강타한 충격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1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시장의 어제 폭락의 첫 번째 원인은 정치적인 이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다들 뉴스 통해 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평화 협상이 매우 근접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인류 전체로 보면 분명한 호재입니다. 전쟁이 끝난다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금융시장, 특히 안전자산 시장에는 정반대의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금과 은이 고공행진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계속되니 믿을 건 금부치밖에 없다면서 돈이 몰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 종식 가능성이 구체화되자 거대 헤지펀드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제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서 위험자산으로 옮길 준비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이 판단이 알고리즘 매매를 타고 대량 매도, 폭탄으로 이어진 것이 어제 폭락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만으로 은값이 14%나 빠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무너뜨린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상업거래소, 즉 CME의 기습적인 증거금 인상 조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면 거래소는 과열을 막기 위해 일종의 규제를 가합니다. 너희들 빚내서 투자하는 거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담보금을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제 29일부로 은 선물 증거금이 전격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를 써서 은을 샀던 투기 세력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갑자기 현금을 더 넣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고 있던 은을 시장가로 던져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마진콜에 의한 강제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하락은 펀더멘털, 즉 은이나 금의 가치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강제로 물건을 팔아야만 했던 수급고임 현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왜 같이 흔들렸을까요? 어제 주식시장도 금속시장의 패닉에 전염되어 힘을 못 썼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산타랠리는 물 건너갔다고 한숨을 쉬십니다. 귀금속 시장에서 마진콜이 터지면 투자자들은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팔기 쉬운 주식까지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발동한 겁니다. 즉 어제 주식시장의 하락은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옆 동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끌어다 쓴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통계적으로 산타랠리의 정의는 크리스마스 전후 며칠만 보는 게 아닙니다. 보통 새해 첫 이거래일까지를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월 초의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제조업체들에게는 강력한 비용 절감의 호재가 됩니다. 기름값과 금속값이 떨어지면 누가 가장 웃을까요? 바로 물건을 만드는 테크 기업들과 제조업 기반의 수출 기업들입니다. 지금의 이 소나기만 지나가면 기업 실적이라는 본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 1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금과 은 보유자분들은 지금 절대 패닉 셀링 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금 이슈로 인한 급락은 보통 3일에서 5일이면 진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과거 2011년 은값 폭락 때도 2020년 팬데믹 초기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여전히 2026년 귀금속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던지면 바닥에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됩니다. 오히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둘째,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 가장 수혜를 볼 섹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재건 관련주, 그리고 AI와 로봇 같은 성장주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시장의 중심인 반도체 섹터는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실적주들이 억울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이럴 효과를 기대하고 담아볼 만한 시점입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멘탈 즉 심리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에게 어제와 같은 폭락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내용을 아는 투자자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3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수많은 폭락장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결국 공포를 이겨내고 인내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집니다. 어제의 충격은 2026년 더 높이 뛰기 위한 도움닫기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저 초이스가 항상 팩트 있는 정보를 들고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선택 초이스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